안녕하세요. 강남 푸른 정신과의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입니다. 매년 10월 10일은 정신건강의 날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확인시키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정한 날입니다. 2022년 정신건강의 날 그리고 정신건강의 날 행사를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마음에 투자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남 푸른 정신과의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입니다. 사회 불안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관계가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으셔요. 이 관계 안에서 피해를 입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이런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이런 관계의 문제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아마 본인도 분명히 좀 배려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불안을 가지신 분들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먼저 엎드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엎드렸을 때 상대방도 같이 엎드리게 되면 상당히 좀 그림이 예뻐지는데요. 상대방이 만약에 같이 엎드려 주지가 않고 이 자리에서 머물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때부터 이제 상대적 갑질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계속 퍼주게 되고 상대방은 내가 퍼주는 것을 당연히 여기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죠. 또 특히나 내가 먼저 엎드리게 되었을 때 오히려 나를 착취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달려드는 경우도 꽤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배려로 시작했던 일이 나중에는 나도 피해를 보게 되고 결국에는 사람들을 다 피해버리고 심한 경우에는 인간 혐오가 생겨나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솔루션은 내가 현재 마주하는 관계를 한번 거리를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맺은 관계가 불편하기만 해 라고 느끼신다면 내가 과하게 희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맞춰주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먼저 관계에서 엎드리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일단 안도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들한테 요구할 필요가 없게 되고 나는 상대방에 있어서 일단은 배려하는 사람,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일시적으로는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라면 나는 장기적으로는 어떤 결과를 만나게 되는 걸까요? 나는 관계에 있어서 점차 약자가 될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먼저 요구하거나 나의 욕구를 드러내는 것을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나는 관계에서 피해자가 되는 것이 당연히 익숙해지는 이런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가 현재 해나가고 있는 관계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그 안에서 내가 취하는 태도는 어떤 것이 문제이며 또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솔루션입니다. 관계에서 우리는 재앙적 사고를 경계를 해야 되는데요. 재앙적 사고라는 것은 내가 내리는 선택의 결과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끔찍할 것이다 라는 그런 자동적 사고입니다. 물론 누군가와 사이가 조금 멀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와 멀어지는 것이 그렇게까지 끔찍한 일인지를 우리는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누군가와 멀어지는 것은 잠깐 속상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조금 외로워지는 정도의 그런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근데 나는 이 결과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내 관계라는 것은요, 내 결에 맞는 사람들만 남게 되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떠난 사람들이 결국 떠나게 되어 있고 나에게 남은 사람들은 남게 된다는 얘기죠. 내가 현재 눈앞에 있는 관계에 대해서 너무 전전긍긍하거나 너무 에너지를 쏟고 있다면 사실은 그 사람과 내가 잘 맞지 않는 관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불편함을 좀 인정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해 라는 얘기를 들을 때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하지만 그 찝찝함을 느끼면서도 우리는 밥도 먹고 일도 하고 또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관계에 대해서 불편함이 나타났다면 이것을 없애려고 통제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사실은 나를 더 힘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최선의 선택은 이 불편함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불편함과 조금 거리를 두고 내가 내 눈앞에 있는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연습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 불안을 심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대개는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밖으로 잘 드러내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런 감정 표현 자체가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되고 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게 되는 어떤 촉매제가 될 거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감정을 억압하는 사람들은 마음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감정들을 잘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것이 조금만 올라오게 되면 자꾸 불편하게 느끼고 감정으로부터 피하려고 하거나 도망치려고 하죠. 이런 연유 때문에 우리는 자기 주장을 잘 못하게 되고 점차적으로 사회에서 위축되고 사회 불안이 커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낳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의 감정을 자주 인식하고 또 자주 써먹어야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자주 권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감정일기를 쓰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그 일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아주 짧게 매일 두세 줄 정도의 기록을 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감정을 좀 더 잘 인식하게 되고, 이것이 계속 연습이 된다면 현재 순간에 느끼는 나의 감정의 색깔들도 잘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불편한 것을 이해하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비폭력 대화법이라는 방법인데요. 비폭력 대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총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나의 감정을 먼저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되게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사람들은 타인을 먼저 지적을 하죠. 야, 이건 네가 잘못이 많아. 이건 네 잘못이야. 상대방이 지적을 먼저 시작하게 되면은 당연히 대화는 다툼으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나는 네가 한 말 때문에 조금 마음이 상했어. 마음이 다쳤어. 속상했어. 나의 마음을 먼저 보여주게 된다면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상대방은 조금 태도가 누그러지게 됩니다. 그 다음 2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너랑 그렇게 싸우고 싶지가 않아. 난 너랑 잘 지내고 싶어. 마지막 3번째 단계는 청유형의 부드러운 문장으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나는 너랑 잘 지내고 싶으니까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앞으로 나에게 그런 태도는 좀 지양해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을 때 상대방과 하는 대화가 조금 더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회불안과 사회불안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어려워하는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연 그러면 사회불안 장애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